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공무원 전원과 교원들까지 재산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들과 교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당정청이 LH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정부가 재산 등록 공직자 범위를 공무원 전원과 교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LH 땅 투기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공무원과 교원 단체들은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선 하위 직급들 같은 경우는 8급 2호봉하고 9급 4호봉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현실에서 그들이 어떤 직권 남용할 그런 거리도 없는 징계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사뿐만 아니고 선거 전략 국면 전환용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조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역시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는 거리가 먼 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네, 전체 교원에 대한 재산 공개 추진은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행정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이 산으로 간다. 그리고 일은 다른 데서 벌이고 그리고 교사에게 불똥이 튀냐. 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의무 등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인가?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한 과도한 처사인가? 이슈 공방에서 들어본다. 네,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재산 등록을 하는 공직자 범위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재산 등록을 왜 하는 건지 그 이유도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재산 등록을 왜 하는지가 먼저 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네네. 등록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를 보면 재산 등록 의무자가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그냥 살펴보면 국가의 뭐 정무직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장 그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4급 이사의 공무원인데 지금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이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이 재산 공개 범위를 완전히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인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양성빈 소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산 등록이라는 건 부정 재산의 축척이라든지 그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등록 범위를 좀 확대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확대 선상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자. 물론 목적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공무원들까지 확대하는 거는 좀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그걸 갖다가 등록을 했을 때 이걸 또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네. 인력도 상당히 소요될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너무 좀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범위로 축소해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 예.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좀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그 기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도 함께 들어볼까요? 뭐 입찰이라든가 인허가, 관공서의 뭐 계약을 담당한다든가 네네. 또는 사실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가 집중되는 지자체 그 단체장들 또는 공공기관장들의 비서들까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재산 등록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의 부분은 사실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냥 일반 직장인과 똑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신분은 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생활하는 패턴이라든가 네. 생활 태양 이런 걸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중에 내부 정보와 상관없이 뭐 땅을 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유행하는 가상화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증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다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무원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과도하다.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투자 자체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네. 예, 그런 것까지 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공무원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모르겠지만은 예. 그것도 또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양성민 소장님은 우선 재산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이제 공무원에게서 좀 나오고 있고 또 교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건 너무나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들을 전체를 했을 때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153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직계 가족들, 좀비속을 포함했을 때 약 650만 명 정도의 그런 인원이 된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랬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 공개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기관별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LH 부동산 투기 이게 집중이 돼서 그렇지 예. 부동산 투기만 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은 다양하게 그런 투기와 그리고 부정부패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사실은 높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산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고 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해야 공정성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공직자들이 네. 이 재산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실제로 투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뭐 자신의 명의로 하겠습니까? 예, 무서워서 들키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차명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차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도 싶어요. 차명 거래 물론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그 재산을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명으로 거래가 됐을 때는 뭐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 예.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요. 네. 부동산은 실명으로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한 법이 있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법이 강화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탈 억제 내지는 이 저지의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차명을 전체적으로 차명 거래까지 다 근절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억제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뭐 당연히 반대 이야기이실 거고요. 네. 뭐 일단은 부동산 실명법과 금융 실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제 실명으로 하게끔 자기 실명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사실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차명 거래가. 네. 금융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거는 잘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게 차명 거래가 명백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수사기관한테 입건을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처벌 입건을 많이 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의심 가는 돈 거래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재산 등록만 한다고 이제 이 부동산 투기의 부정부패가 좀 근절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거를 이제 다 등록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뭐 비공개 정보를 통한 투기, 재산 축적 뭐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과거로 회귀해서 하나하나씩 다 밝혀낼 수가 있을까요? 실효성의 논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네네. 해오고 있고 많은 언론들과 뭐 이렇게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효성 어디까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기 근절 내지는 심리적으로 그런 일탈에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할 것이고요. 이걸 그냥 등록만 해놓고 전혀 뭐 전수조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의미가 없는 없겠죠. 네. 의미가 없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150만 명이 기관별로 나누면 또 상당히 또 적은 수로 또 쪼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자체 감사 내지는 자체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실효성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 등록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저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재산 등록만 한다고 해서 부정부패나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이게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수많은 모든 공무원들을 갖다가 집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어떤 여지가 있는 그 공무원들, 그 직렬에 한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서들은 그래도 인기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렇군요. 계약이라든가 입찰, 인허가, 비서 이런 분들은 인기 있는 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할까요? 뭔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가려고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재산 등록 범위 확대가 그 지방 공무원들을 타깃으로 한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 공무원들은 뭐 중앙 공무원들과 달리 좀 레이더망에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토착 세력과 유착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네, 투기 근절이 목표인 거지 지방 공무원을 뭐 겨냥해서 이번 재산 등록을 범위를 네. 확대를 한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지 않고요. 그래요? 하지만 다만 예.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원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청에서만 해도 실제로 시행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큰 정책적인 틀에 그 정책적인 업무를 하고 그 예산들을 지방으로 또 이렇게 시군으로 내려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시행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뭐 민원에 이렇게 뭐 상대하는 비율이 높고 그런 과정들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뭐 중앙부처보다는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이번에 그 의혹자가 쏟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네네. 절대 지방 공무원들을 겨냥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방 공무원을 타겟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네네. 지금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지방 공무원들이 좀 관련되는 게 좀 있거든요. 뭐 최초로 구속된 제 고향 포천입니다만 포천시 공무원도 구속이 됐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 등록하는 것 외에도 이 공직자 땅 투기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소장님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네,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전반이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재산 등록을 하는 게 전체가 근절될 수 없다.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정부패 관련해서 결국은 도덕적인 그리고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청렴에 대한 교육, 그런 인식에 대한 교육도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좀 마무리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청렴성을 좀 요구를 합니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죠.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구급 공무원까지 뭐 장관이나 차관에 준하는 그런 청렴성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투기가 뭔지, 투자가 뭔지부터 구분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같은 경우는 근절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발본색원하는 방법, 엄히 처벌하는 방법, 그리고 이익은 끝까지 몰수하는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찾아내서 네. 국가의 이익으로 다시 사회 이익으로 환원시킨다면은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네. 이거는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미봉책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땅 투기를 못하게 막는 실효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적해서 확실하게 잡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왜 벼락거지라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남들이 이제 벼락 부자가 될 때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이제 네. 벼락거지다.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벼락 부자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비공개 정보 이용해서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참 일개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탈감이 많이 저도 느껴지죠. 이제 네. 참 분노를 많이 했는데 글쎄요, 뭐 공직자의 땅 투기 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네. 그 공무원들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청렴도, 높은 윤리 의식을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끝까지 잡아낸다 이제 이런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환수 조치한다. 요것만 강력하더라도 사실 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인 거잖아요. 경제 활동인 건데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이 투자 이거에 대한 환수 요것만 강력하게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상당 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투기가 옳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도로 아예 별개로 자기 재산이 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요, 공무원의 재산 등록 범위 확대 어디까지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